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탑픽주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좀 껴있어가지고 3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리브스 매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전문 기업인데 오늘 10% 넘게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95,000원대까지 올라줬습니다. 7만 원대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도 리브스 매드는 8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좀 꿈틀대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좀 수익을 챙겨볼까요? 이쪽은 일단 제약바이오보다 약간 의료기구? 어떻게 하셨죠? 예, 의료기구 로봇 쪽은 아니고요. 로봇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로봇보다는 기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 여전히 미국 쪽의 진출이 기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플렉스렉스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 기술 자산을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당장 자산 인수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성과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은데 일단 상장한 지 지금 3개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에서 해제가 오늘자로 들어온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지금은 수익 나셨으면 좀 줄이셔서 다시 흔들릴 때 매수하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한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흔들리면 더 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브스 매드는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면 챙겨보자. 절반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각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해서 반도체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장중에 오후장 되면서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만 닉스를 찍으면서 여전히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딱 찍고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호가창이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안에서도 마이크론을 역전하면서 AI 메모리 강자로 완벽하게 지금 환골 탈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반도체 탑2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리 좀 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일단 요즘 장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이랑 해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미국이 떨어져도 한국은 오르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다시 커플링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이제 뭐 어제만 해도 이제 시트리니 리서치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제 28년도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이런 리포트 하나 갖다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민감한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실제로 예상치보다 좀 적게라도 나오게 되면 혹은 예상보다 조금 뭐랄까 기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좀 하락이 있을 때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희가 빠졌을 때 거의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좀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어제 그 리서치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는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상 이익 추정치 등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 상방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전에는 일단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후에 오히려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만큼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것보다 뭐 순서의 문제였지 다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지금 반도체 섹터 어떤 뷰를 갖고 계실까요?
오늘은 왜 그거 안 물어보십니까? 하닉스 사요, 삼성전자 사요 그거 안 그러니까 하십니까?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둘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갖고 있으면 되고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닉스 100만 닉스, 예, 20만 전자, 코스피 6천 다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다 보니까 뭐 지금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수요일 날 이어질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들이 약간 분수령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 물론 예상했던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시장의 의견은 다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약간 조금 뭔가 날카롭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 좋게 나와도 왠지 이거 조금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무난하게 실적 발표 잘 넘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미국 시장이 조금 좀 부진한 모습들로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럼 그땐 또 기회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럴 만한 대응 여력들은 좀 갖춰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계속 국내 증권사 글로벌 IB들 가격들 계속 올리고 있죠. 이제는 뭐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거의 200만 원 근처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런 목표가를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는 그냥 있는 것도 잘 갖고 가자라는 쪽으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흔들리면 계속 또 늘리는 관점들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 대장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미 반도체와 한화비전이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TC본더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한화비전이 그 반사수의 기대감에 시세가 몰리면서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 지금 시세가 다시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를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서 그런지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 한 4%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지금 TC본더 시장에 대한 이 노이즈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비전도 좀 시세가 떨어질까 했는데 여전히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한미 반도체로 지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 TC본더 안 쓴다고 해도 TC본더 이 관련한 독점적인 위치는 한미 반도체가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레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둘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가져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흐름만 봐도 한미 반도체 시세가 살아있는 만큼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 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MLCC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MLCC 관련주들도 연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기가 일부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 거론이 됐었던 삼화 콘덴서와 대주전자 재료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MLCC 후발주자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단 삼성전기가 이제 AI 서버용 MLCC 가격 인상 기대 때문에 이제 치고 달리고 그다음 이제 후발주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도주가 대장주가 너무 올랐으니 후발주를 좀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단순하게 이 키 맞추기 전략으로 후발주를 따라가는 건 좀 비추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눌렸을 때 그럴 때 좀 더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후발주를 보더라도 매출이 좀 확실한 후발주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가장 큰 이유는 이 MLCC 랠리가 시작된 거는 이 무라타 CEO가 결국 앞으로 공급도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격 인상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하고 나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데이터 센터와 AI 이 서버에 들어가는 MLCC 수요인데 그게 이 중소형 후발주들도 같은 MLCC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사양 MLCC를 갖고 있는 삼성전기를 이제 우리가 1번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IT용이나 가정용, 범용으로 떨어지는 이 MLCC 관련해서는 수요가 이 초고 사양으로 몰린다고 하면은 중소형 후발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삼성전기를 메인으로 보시되 그다음에 후발주로 좀 찾아본다 하면은 매출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은 대장인가 봅니다. 삼성전기 역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4%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를 일단 1번으로 두고 그 이후로 후발주자들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기의 시세도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다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또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역시나 코스피가 대장인 건지 제약바이오의 상승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3월 학회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될지 의견 주실게요. 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속 터집니다. 맞아요. 예, 반도체로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주도 섹터들 갖고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일단 저건 상하지만 그래도 지금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현상들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 쪽에서 전반적인 내용들로 봤었을 때 코스닥이 지금 다음 1200선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쪽들은 완전히 수급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관 중심의 ETF 쪽들 들어올 때 그때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바이오 쪽이라고 하게 되면 더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 물량 갖고 계시면서 다음 분위기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뜨거웠다가 지금 거의 또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실체적이고 실적 나오는 반도체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가 가장 또 대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전히 또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 뭐 학회 모멘텀들도 이제 4월 달부터 또 쭉 연결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이때 당장 안 가는 거 갖고 있다가는 소외감을 또 포부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비 좀 가져가시고 반도체 또 반도체네요. 예, 죄송합니다만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들이라도 챙겨가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그래도 반도체다.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 쪽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나마 좀 끌고 가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대표님, 임상 결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만할까요? 네, 이왕이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뭐 개별적으로는 요즘에 오름 테라퓨틱스 뭐 성과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ADC 관련된 쪽들도 ADC 학회가 2월 23일부터 바로 열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 약간 기대감도 좀 높은 모습들인데 그게 먼저 움직였었고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먼저 탄력들 봤죠. 그러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높게 되면서 비소 세포 폐암 관련된 것들이 또 시장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들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쪽들 이제 개별적인 요소들 갖고 챙기는 거는 이제 스터디와 함께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ABL 바이오라든가 시총 3위 종목들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근데 더만 안 빠지게 되면 한 번쯤 레벨업은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ABL 바이오, 올릭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갖고 계시다가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과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질문은 신동민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면 옥석 가려주시죠. 일단 3월부터 활발하게 학회들 시작될 텐데 그럼 거기 안에서 이슈가 나오면 바로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 저라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또 신약 개발 관련한 이슈도 있는 기업들 좀 추천드리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셀트리온처럼 이 바이오 시밀러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이제 신약으로 파이프라인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 특히 2026년에 이제 4개의 ADC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거기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보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제 뭐 직접적인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이 판매 호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 CDMO 관련해서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거라서 이렇게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바이오 어렵다고 하시면 ETF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사기 좀 괜찮은 타이밍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이제 투자하실 때 항상 변동성 생각하셔야 되는데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제 뭐 금리나 기조라든지 임상 실패 관련한 얘기라든지 마지막으로 트럼프 이제 헬스케어 정책 관련한 변동성까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야기가 오늘 또 많이 나왔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위고비를 이을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일라이릴리가 뭐 승리했다, 막을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이게 임상 3상 쪽에서 비열등성이다 보니까 뭐 그게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좀 실망감이 좀 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나갈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일라이릴이나 다른 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경구용이라든가 또 새로운 또 다음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경구용 쪽들도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 비만 쪽으로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한미약품을 계속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과가 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약품 정도면 충분히 어떤 기대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을 비만 치료 안에서 또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력과 ESS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중국산 ESS 수입 차단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안에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데이터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현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국내 배터리 셀 3사가 미국 기업과 또 협력을 맺고 있잖아요. ESS 점유율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게 미국 의회죠. 의회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한 단계로 들어갔는데 ESS를 중국산 기술이나 아니면 관련돼서 거쳐오는 모든 ESS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라는 쪽들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라고 봐야겠죠. 가뜩이나 국내 업체들이 어떤 EV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 EV의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을 ESS로 좀 돌파하겠다는 쪽들이 그나마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좀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 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앨범알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은 이쪽도 많이 횡보한 만큼 기회 요인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먼저 삼성 SDI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서 1조 이상 자금을 마련해다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또 주도적인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뚜렷한 상승세는 삼성 SDI가 주도를 한다라는 쪽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횡보 중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보시면서 셀 메이커들 그리고 또 같이 연결되게 되면 ESS 부품 관련된 쪽들의 뭐 한중 NCS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압기 쪽에 좀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전선주들로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현재도 대원전선 2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전력 전선은 원전과 좀 변압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런 전선주들 트레이딩도 유효할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전력 부족에 따른 수혜주들, 그래서 전선, 원전, 변압기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과 테마 영향이 좀 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결국 전력 공급 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건 원전과 초고압 변압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가격 변동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사업 그리고 해저 케이블 등 이 단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해 보이고 변압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뭐 글로벌 경쟁은 있을지언정 아직도 판매자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무리 뭐 태양광,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말해도 결국
결국 마지막은 원전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로는 좀 전선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는 변압기와 원전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증권을 비롯해서 금융주들 시세가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미리 세로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이때가 매수 기회일까요? 네, 흔들리면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왕이면 증권주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쪽들이나 뭐 보험 쪽들도 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 들어도 EPS의 상향과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국내 증시의 어떤 관심도와 또 거래 증가 이런 모두 거래 대금까지도 생각했을 때는 가장 핵심은 증권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미래에셋증권 갭 매우기가 나왔던 모습들인데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흔들리면 진입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증권주를 계속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선 지금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5,96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먼저 신동민 대표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 탑픽주는 원익 IPS입니다.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이제 증착, 식각 등 이제 핵심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장비사인데 일단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코스닥 3천 흐름에 맞춰서 좀 수급도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원익 IPS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같이 반도체 대표님과 같이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심텍입니다. 기판 업체 쪽의 심텍인데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가 4분기 예상보다 위축될 거로 나올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오히려 부진한 실적이 나온다. 오히려 주가가 탄력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마진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서 마진이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해는 QA 확대, 즉 GDDR7,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기판과 그리고 또 소캠2는 없던 게 생기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자리는 오히려 기회인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잘 지지하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나오는 관점 쪽에서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6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